안녕하십니까, 오이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몇 개월간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언급했던 그 작전 정찰 종목, 일명 오이난 작전픽 중에서 최근 움직임이나 이슈가 있었던 이스타코, VT,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장중 하한가를 찍었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2023년 2월 9일 매집봉으로 보이는 리셋봉을 만들고 이후 신저가를 갱신하다가 이정재, 정우성, 위즈익 스튜디오와 그 대표들이 참여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로 종가 기준 7번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최저 2,515원을 찍었던 주가는 해당 급등으로 인해서 29,850원까지 10배가 넘는 상승을 했었는데, 당연히 최고점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마무리가 되고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그 점상으로 움직였다는 거는 그 물량이 한 주포에 의해서 장악되었을 확률이 높고, 최고가에서 최대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거기서 이제 주포가 엑시트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형 3자 배정이 들어오고 해당 인물들은 그 보호 예수가 걸리는 상황에서 이런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대상만 바뀐 채로 추후 2차 작업이 나올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법이 좀 느슨했을 때는 대주주 변동을 수반하는 그 지분이 들어올 때 FI와 그 SI가 명확하게 나눠지고, FI들은 이제 보호 예수를 피하도록 지분을 설계해서 이런 급등 때 이제 바로 수익을 정리하고 나가는 형태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빡센 상황이라 이면 작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8,930원까지 흐르던 주가는 다시 반등을 했고, 최근 11월 6일 아티스트 컴퍼니와의 합병 소식에 적지 않은 거래를 만들면서 급등으로 시작했으나 장기 최대 매물대 초입에서 저항을 맞고 그대로 흘러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저도 장기 최대 매물대를 의식하면서 이제 비중을 줄였었는데, 270만 주가 넘는 거래량에도 매물대가 조금도 이동하지 않은 것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최대 매물대 구간으로 급등과 함께 거래량이 터졌는데, 해당 구간이 조금도 변동이 없다는 것은 상단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 또는 상단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 세력이 추가로 이제 거래량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제 예상대로 지난 금요일 그 부당거래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장중 그 돌연 하한가에 잠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고점에서 줄인 비중 중 일부를 재매수했습니다. 누군가는 파는 하한가에서 저는 매수를 했고, 다행히 주가는 하한가가 풀려서 마이너스 19%로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 지표는 일단 계속 하락을 예고하고 있지만, 계속 하락 또는 반등의 결정은 주포가 이제 그날 거래량을 통한 어떤 목적을 이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판단을 기본적인 뉴스와 기술적 지표보다는 작전적 흐름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대응이나 리스크 관리도 작전적 관점을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곧 있으면 이제 이정재와 정우성을 포함한 그 3자 배정을 받았던 위즈익과 그 대표들의 그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데, 만약 이게 전체 시나리오의 장기 지연 또는 작업 실패로 나온 그 주포의 엑시트봉이라면 그 증상이 이제 돌아오는 주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즉 그런 탈출봉의 조짐만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긍정적인 그 작전적 관점으로 투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다음 VT는 이제 올해 전고점 그 돌파를 실패하고 하락 중에 224일선 부근에서 큐브 엔터 이슈로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지표들을 상승 쪽으로 돌려놨는데, VT 역시 이제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작전적 관점에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금요일 저점을 깨지 않는 컨트롤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비중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유통 주식을 장악한 종목이라도 역대 고점 부근에서는 심리적 저항이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쉬운 게 아닌데, VT는 지금까지 이제 유통 주식을 장악한 움직임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유통 주식이 많지도 않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전주가 둘 이상인 경우에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이스타코를 보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인 작전 작업은 보통 대주주 지분 변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오늘 언급한 종목 중 아티스트도 이제 지분 변동 이슈가 있었고, VT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타코는 아니죠. 이스타코는 오히려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확고하고 견고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그 작전 정찰주 중에 그 성도 ENG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몇 가지 이유로 이제 지분 구조상 애지간한 가격대에서는 그 대주주 지분이 이동할 확률이 상당히 이제 희박한 종목들이죠. 그런 이유들을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주주 지분이 견고하고 튼튼한데 실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적다는 것은 큰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포의 능력에 따라서 그 상대적으로 그 목표 수익률을 상당히 높게 잡을 수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움직일 때 개인들이 따라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지난 수요일 장기 매물대 중심에서 갑자기 상한가로 잠그더니 다음날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차트 매매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자리는 매도 포인트로 보는데 심지어 다음날인 지난 금요일은 장중 음봉까지 만들었습니다. 즉 작전적 관점을 완전히 배제한 그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저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수는커녕 보통 매도를 하는 자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당연히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아무튼 그런데 저는 그 장기 작업 관점에서 해당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LB 때문에 이제 큰 비중을 태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산 하나는 그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향후 1,400원대 중반을 넘어가면 최대 매물대 구간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짜투리 세력들이나 개미들을 털기 위한 작업이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스타코는 에너지의 원천이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주포가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면 주가도 이제 비싸지 않으니까 그대로 이제 돌진형 작업, 즉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돈으로 다 받아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좀 그런 게 원래 이제 11월쯤 LB가 좀 크게 움직여졌다면 일부를 매도해서 이스타코 비중을 제대로 늘리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LB는 이제 내려가고 이게 바로 튀는 바람에 안 그래도 이제 계획에 이제 차질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이대로 출발하면 그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분석한 게 좀 억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LB 때문에 진짜 여러 종목 놓친 거 많습니다. 예. 아무튼 현재 이스타코는 단기 고점의 과매수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하락 또는 기간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종목 또한 저는 기술적 관점이 아닌 작전적 관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인 차트를 기준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고 일단 일본 거래량과 OBV 정도만 지켜보면서 정치적인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LB를 한번 훑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재 기술적으로는 그 517 이후 세팅한 그 피보나치 4번 선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봉 MACD 위치도 그렇고 30분, 60분봉 위치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는 그 기술적으로 오래 머물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작전적 관점에서 그 주포의 컨트롤에 집중한다면 그런 기술적인 것은 무시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의문점이 생겨야 됩니다. 왜냐? 주포가 그 지수 하락도 무시하고 받칠 정도로 컨트롤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어떤 위치든 횡보하는 건 너무 쉽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포도 효율성이라는 것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 제한된 돈을 가지고 던지고 돌리고 받고 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주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10억을 소모하는 것과 100억을 소모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니까요. 즉 위치에 따라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횡보시키는 비용이 다르다는 얘기고 지금 LB의 이 자리는 이 이상 횡보를 시키려면 손이 좀 많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기회비용과 에너지 소모가 효율적이지 못한 위치라는 거죠. 물론 이제 주포가 완벽하게 단독으로 장악한 종목이라면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LB는 주포가 완벽하게 혼자서 장악할 수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리에서 비효율적으로 횡보를 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LB의 이 자리는 시장 흐름에 맡겨두고 가만히 놔두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즉 주포가 하락을 지켜볼 게 아니라면 여기서는 그 횡보보다는 위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 피보나치 2번 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강력한 그 중단기 저항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분위기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여기서 반등을 하려면 주포나 공매도 애들의 매집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별거 아닌 뉴스나 재탕 뉴스라도 뉴스가 나오는 그 타이밍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제발 따뜻한 연말, 마음 편한 연말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햄버거를 원한 건데 어쩐지 아까 그 설명에 토스트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손으로 들고 먹는 햄버거를 먹고 싶었다고. 이걸 어떻게 먹냐. 불편했어.
이런 느낌인데 베이컨도 안 좋아하고 이런 식빵도 안 좋아하는데